병원을 나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로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떠난 거야.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한 발짝도 떨어지질 않더라.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던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엄마 말고 그냥 나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그 질문 하나가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행기 표 한 장을 끊었습니다. 추석 아침 차례상을 남겨둔 채 떠난 제주도. 그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바닷가에서 전화를 걸었고 집에 남은 딸은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가족의 모든 걸 바꿔놓게 될 줄도요.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 이야기의 끝에 작은 위로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엄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엄마, 아들 민우의 목소리가 새벽 집안에 낮게 퍼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은 아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이면 이 시간부터 부엌에서는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먼저 퍼지고 전이 익는 소리가 집안을 깨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집안이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불이 꺼진 부엌, 물기 하나 없이 정리된 싱크대, 그리고 텅 비어있는 식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년 이 자리에는 전이며 나물이며 탕국이 줄지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풍경 대신 식탁 한가운데에는 하얀 메모지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글씨로 아이들 이름을 적어주던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밥은 다 해놨다. 나는 좀 늦을게. 민우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늦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잡채, 굴비까지 하나하나 비닐랩으로 단정히 쌓여 있었습니다. 차례 음식은 모두 준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차릴 사람은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잠옷 차림의 며느리 수진이 부엌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열린 냉장고와 텅 빈 식탁을 보고 잠시 말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추석 아침에 늦는다는 말, 그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두 사람 모두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고 또 걸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남은 통화 기록이 이미 여러 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 은서가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서다 집 안 공기를 느끼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엌 불은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메모지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메모지를 다시 건넸습니다. 은서는 글씨를 보는 순간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추석 아침에
아무 말 없이 집을 비운다는 것. 엄마에게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은서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은 지나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평소 늘 놓여 있던 핸드크림과 손거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도 옷들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 항상 올려두던 작은 배낭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배낭은 엄마가 장 보러 갈 때만 매던 가방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다시 부엌으로 모였습니다. 은서가 냉장고 안을 다시 살피다 반찬 사이에서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또박또박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가지런히 접힌 지폐, 몇 장과 짧은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겼다. 음식은 데워 먹으면 된다. 이건 용돈이다. 저녁에 연락하마. 급한 일. 추석 아침에 아무 설명 없이 민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째 시도 끝에 신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조급함도 당황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짧게 말했고 긴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다 해놨으니 아이들끼리 차례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저녁쯤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민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은서와 수진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추석 아침 엄마는 집에 없었습니다. 반찬은 가득했지만 차례상을 차릴 사람은 없었고 집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에 닿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자고 말했지만 말과 달리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엄마가 명절 아침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는 일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파트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수진의 제안으로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고 새벽 근무 중이던 직원은 의외로 차분하게 응대했습니다. 몇 시쯤 나가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민우는 확신 없이 시간을 짐작했습니다. 잠시 뒤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직원의 목소리는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0분쯤 정문 CCTV에 엄마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있었고 정문 앞에서 택시를 탔다고 했습니다. 새벽 4시 택시. 민우는 그 두 단어만으로도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이라면 구급차를 불렀을 것이고 급한 일이라면 아들인 자신에게 먼저 연락했을 겁니다. 민우는 사정을 설명하며 택시 회사라도 알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배차 회사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고 배차 기록은 금방 확인됐습니다. 목적지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한꺼번에 가라앉았습니다. 공항. 민우와 은서, 수진 모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는 곧바로 항공사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타인명의 예약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은서가 엄마가 쓰던 가족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결제 내역에는 새벽 5시 40분
김포공항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선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엄마가 제주도로 갔다는 사실이 그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후로도 결제 내역은 이어졌습니다. 공항 렌터카까지 함께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면허는 있었지만 운전대를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동네 마트도 걸어서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추석 아침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출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곧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를 사용했고 전화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그 역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여행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한 번도 나란히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여행은 있어도 엄마 혼자 떠나는 여행은 없었습니다. 은서는 엄마의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몇 년 전 가족 사진이었고 상태 메시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접속 시간은 오늘 아침 6시 비행기 탑승 직전이었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연결이 됐습니다. 엄마는 제주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별일은 없다고 했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낮았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걱정해서 묻는 말에도 화가 난 기색은 없었습니다. 다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뒤 통화는 끊겼고 거실에는 말이 남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몸을 기댔고 수지는 부엌에서 물을 마셨으며 은서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갱년기냐 치매냐는 말까지 나왔지만 어느 쪽도 쉽게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낼 시간이 이미 다가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례상은 준비돼 있었지만 차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늘 엄마 혼자 당연한 듯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자 비닐로 쌓인 음식들이 가득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먼저 올려야 하는지, 어떤 순서가 맞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추석,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민우는 접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 손만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휴대전화 화면을 넘기고 있었고 은서는 냉장고 앞을 서성이며 반찬을 하나씩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차례상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홍동백선이 조유리 신이 하는 말들이 끝없이 나왔지만 그 말들이 실제 상 앞에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추와 밤의 위치를 두고 몇 번이나 접시를 옮겼고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몰라 결국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탕국 냄비를 들고 서 있던 은서는 뚜껑을 열어보고서야 이게 어떤 탕인지 알았습니다. 소고기와 무가 들어간 국이었고 엄마가 늘 끓이던 그 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툰 손으로 음식을 옮겼습니다. 전을 데우다 태웠고 나물을 옮기다 쏟았으며 밥그릇은 몇 번이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평소 엄마라면 30분이면 끝냈을 일이 이날은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서도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계속 불편했습니다.
밥그릇 자리가 맞는지, 전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차례상 앞에 섰을 때도 민우는 한 번 더 멈칫했습니다. 절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술을 따라야 하는지, 젓가락을 언제 올려야 하는지 모두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차례는 끝났지만 마음 한쪽은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 차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밥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섰지만 아무도 바로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늘 이 순간이면 엄마가 먼저 음식을 챙겼습니다. 누구는 뭘 좋아하는지, 누구는 뭘 더 먹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민우가 먼저 수저를 들었고 은서와 수진도 뒤따랐습니다. 음식은 분명 맛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빠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엄마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닌 것 같았고 슬퍼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어딘가 결심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났고 이제 설거지가 남았습니다. 이 역시 늘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그날은 누가 해야 할지 잠시 시선만 오갔습니다. 결국 가위바위보로 정했고 민우가 졌습니다. 부엌에 선 민우는 설거지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물이 튀었고 거품은 손등을 타고 흘렀으며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릇 하나가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접시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엄마가 오래 쓰던 접시였습니다. 민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엄마가 아끼던 물건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셋은 말없이 함께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민우가 씻고 수진이 헹구고 은서가 닦았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과일을 깎아주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아무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명절 특집 프로그램의 웃음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에도 엄마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카카오톡도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 6시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식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엄마 없는 명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셋은 같은 질문에 머물렀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지금 제주도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침대, 낯선 방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2시간 전부터 부엌 불이 켜져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침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침대에 누운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서울보다 낮게 느껴졌고 대신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괜히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가 내뱉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늘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 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와 은서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대로 다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나서자 작은 경차 한 대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렌터카였습니다.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금 크게 느껴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잠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제 이후로 운전을 이렇게 오래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제주 맛집 목록이 여러 개 떴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흑돼지 식당 하나를 골랐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식당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줄은 길었습니다. 엄마는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둘 이상이었습니다.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연인이었습니다. 혼자인 사람은 엄마뿐이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바 테이블, 작은 의자 하나 혼자 앉기엔 딱 맞는 자리였습니다. 고기가 불판 위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귀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젓가락을 들어 고기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자 고기 맛이 퍼졌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이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준 음식이라는 사실이 맛을 더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더 먹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고 누가 먼저 집어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식당 안은 시끄러웠지만 엄마가 앉은 자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배보다 마음이 더 찼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 이번엔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협재라는 이름이 내비게이션 화면에 떴습니다. 도착하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란색이 눈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머리칼을 건드렸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생각도 설거지 생각도 빨래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고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 뒤에 향이 남았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웃고 서로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이름보다 누군가의 엄마로 더 불렸는지 문득 떠올려 봤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메시지는 더 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는 말, 조금만 더 있다 가겠다는 말. 그 이상은 적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고 이해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물을 끓이고 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한 입을 먹었습니다. 짰지만 괜찮았습니다. 삼각김밥도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하루 엄마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파도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내일 무엇을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식탁 위는 어제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어제는 차례라는 일이 남아 있었고 그 일의 끝에는 어쨌든 엄마가 저녁쯤 연락하겠다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은 것은 냉장고 속 반찬의 양과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엄마의 시간뿐이었습니다. 민우는 냉장고 문을 한번 열었다 닫고 다시 열었습니다.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있는 것이 해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냉장고 안을 훑었습니다. 비닐로 싸둔 나물과 전이 남아 있었고 김치통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어떤 반찬을 꺼내야 하는지도 밥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세 사람은 확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이후 식탁은 늘 준비되어 있었고 누군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항상 엄마였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민우는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2번, 3번 연결되기까지 민우는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엄마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배경에는 새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 집안에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돌아오는 날짜를 물었고 엄마는 조금 더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이. 구체화되는 순간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틀 안이 사흘 민우는 냉장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음식이 떨어진다는 말, 밥이 걱정된다는 말하지만 엄마는 그 말을 가볍게 넘기듯 받았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우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걸 민우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사흘이나 더 계신다는 사실은 단순히 밥의 문제가 아니라 집의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우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은서는 표정만으로도 대답을 알아챘습니다. 사흘 그 단어는 집안 공기를 한 겹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보았습니다. 누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같은 생각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아침은 남은 반찬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다가오자 세 사람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배달 앱을 켜는 손이 빨랐지만 어제도 배달이었고 그 전날도 배달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그러면
이게 며칠이나 이어질지 생각하기 싫어졌습니다.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비교를 했습니다. 엄마가 끓이던 된장찌개는 왜 그렇게 편했는지, 왜 그렇게 당연했는지, 은서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민우도 따라 내려놓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눈은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봤던 게 이거였구나. 식당을 나서며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숫자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 끼에 5만 원 가까이. 그 돈이 아깝다기보다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이 얼마나 큰 절약이었는지가 그제야 계산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저녁이 또 문제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은 남아 있었지만 밥이 없었습니다. 밥솥을 꺼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과정이 이상하게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밥이 되었을 때 뚜껑을 열자 밥은 조금 질척했습니다. 물량이 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할 힘이 없었습니다. 반찬은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나물은 마르고 저는 딱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식탁은 예전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밥, 김치, 나물 몇 가지, 전 몇 조각. 민우는 식탁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말은 짧게 나왔지만 그 안에는 어제부터 쌓인 것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이 집에서는 늘 엄마 몫이었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은서가 대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가 남았습니다. 이번엔 은서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을 씻는 소리가 어색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때 민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였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 준비 명절 때문에 잠시 멈췄던 현실이 문틈으로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우는 짧게 대답하며 노트북을 떠올렸고 은서는 모레 출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부터는 시간까지 빡빡해집니다. 이제는 배달을 시키든 반찬을 사든 누군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엄마가 하던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배달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선택지는 많았지만 매일 이렇게 먹으면 몸도 돈도 마음도 버티기 어렵다는 게 보였습니다. 반찬 가게 메뉴도 봤습니다. 가격을 보는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집밥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하루하루로 치르던 비용이 오늘 숫자로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우는 노트북을 켜고 회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은서는 빨래를 돌렸고 수지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엄마가 하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이걸 매일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고맙다 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생활처럼. 민우는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바다를 보고 있을지, 숙소 창문을 열고 있을지, 아니면 잠을 못 이루고 있을지. 민우는 짧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시라는 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없는 이틀째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이 더 분주했습니다. 엄마가 있을 땐
이 정도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빨리 돌아오셨으면 하고, 그리고 동시에 조금 더 늦게 오셔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전날보다 더 묵직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제주도에 계셨고 연락은 오긴 했지만 늘 짧았습니다. 무슨 풍경을 보고 있는지, 어디서 잠을 자는지 그런 건 한 줄도 없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남긴 사람처럼 엄마는 집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아침부터 자꾸 엄마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힌 채로 사흘을 버틴 방은 마치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서는 결국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정리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닫혀있던 공기,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공기였습니다. 은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방 한가운데로 들어오자 커튼이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런데도 은서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핸드크림, 손거울, 비평소 늘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옷장도 열었습니다. 옷들은 가지런했고 서랍에는 양말과 수건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는데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늘 집을 정리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돈된 상태는 엄마의 부재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서는 침대 밑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조금 있었고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장을 열고 닫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안쪽 손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닿는 구석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걸렸습니다. 병원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은서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봉투는 정상이라는 단어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은서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예약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엄마가 제주로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은서는 그 종이를 들고 거실로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 서 있던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확인서를 받아들자 눈을 한번 크게 떴습니다. 대학병원 종합검진 결과 통보 예정일, 그 예정일이 엄마가 떠나기 이틀 전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민우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은서도 숨이 짧아졌습니다. 결과를 받으셨을 텐데 그 말이 말로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울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가족에게 숨길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숨겼습니다. 그 사실이 은서의 가슴을 먼저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다가왔습니다. 확인서를 보는 순간 수진은 손으로 입가를 가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큰 병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단어는 이미 세 사람의 눈동자 뒤쪽에 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것 자체로 불안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원 다녀오신 걸 알았다고, 걱정된다고,
전화만 한 번 달라고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런데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읽고도 답하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민우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병원은 단호했습니다.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말. 민우는 그 말이 정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손이 허공에서 몇 번 더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은서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엄마가 이런 식으로 혼자 결정했을까? 아빠가 계셨다면 가족들은 이렇게까지 추측으로 엄마를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 아빠가 떠난 뒤 엄마는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 가정을 꾸렸고 엄마는 이 집에 남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하는 사람이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를 우리는 너무 오래 그 말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때 민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민우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들어왔습니다. 차분했고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한 번 삼킨 뒤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짧게 미안하다고 했고 결과는 큰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 사람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끝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병원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걸 숨겼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왜 말하지 않으셨냐고 묻자 엄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결국 숨기려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검진을 받으며 생각했다는 말, 자기가 언젠가는 아플 거고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말, 그리고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한번 써보고 싶었다는 말. 엄마는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며 살아왔다는 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전부였다는 뜻으로. 그리고 문득 돌아보니 자기가 자기에게 해준 게 없었다는 말. 은서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엄마가 또 너희 잘못 아니다라고 할 것이고 괜찮다고 하면 엄마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은서는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쉬시라고, 충분히 쉬고 오시라고. 엄마는 고맙다고 했고 곧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거실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문장이 마음에 남아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나는 나한테 뭘 해준 적이 없더라. 엄마가 아프지 않다는 사실보다 그 문장이 더 무거웠습니다. 몸에 병은 없었다고 해도 그 문장 안에는 오래된 피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의 목소리, 오래 익힌 마음의 결심이었습니다. 은서는 티슈로 눈가를 한번 눌렀습니다. 민우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티슈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 집은 한 가지를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단지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제주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넘어가면서 집안은 조금씩 엄마 없는 생활의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처음엔 다들 화가 섞인 목소리로 전화만 눌렀습니다. 받지 않는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그 화는 걱정으로 바뀌고 걱정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는 무력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다그치지 않기로, 대신 하루에 한 번만 안부를 남기기로. 문자는 늘 짧았습니다. 엄마, 잘 쉬고 계세요? 날씨 좋죠?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의 답장도 길지 않았습니다. 응, 잘 있어. 바다 예쁘다, 알았어. 고맙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짧았는데도 그 안에 묘하게 달라진 기운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설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훈의 집도 어쩔 수 없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은 빵과 우유로 급하게 넘기고,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은 반찬 배달이나 외식으로 버텼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럭저럭 굴러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집안일이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분리수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결국 해야 하는 일들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민우는 세탁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서는 싱크대에 거품이 쌓이는 걸 보며 물 조절을 몇 번이나 다시 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 레시피를 켜놓고 양념의 양을 한 숟갈씩 세어 넣었습니다. 엄마가 하시던 일들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일이었다는 걸 그제야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저녁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은서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받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목소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낯선 바람 소리가 배경에 섞여 들어왔고 그 바람이 엄마의 숨을 한 겹 씻어낸 것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내일쯤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을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은서는 그 말만으로도 한 번 숨을 길게 내쉬고 싶었지만 엄마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준비 없이 던져진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오래 쌓아둔 말처럼 무거웠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었니? 은서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원하는 건 그런 대답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은서는 잠깐, 아주 잠깐만 숨을 고르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다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듣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없는 며칠 동안 설거지 한 번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빨래 한 번이 왜 그렇게 번거로운지, 식탁이 왜 그렇게 허전해지는지, 그런 말들이 쌓이듯 흘러나오듯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결국 한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엄마가 하시던 일이 엄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어요. 우리 일인데 우리가 다 엄마한테 넘겼어요. 말이 끝나자
은서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지진 않았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서운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꾹 눌러 담는 시간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은서야. 은서는 울다가 웃듯이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가 왜 고마워요? 엄마는 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답게 짧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줘서, 그리고 기다려줘서. 잠시 후 엄마는 한 문장을 더 보탰습니다. 그 말은 설명 같지도 변명 같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결과 기다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 인생은 언제 한번 멈춰본 적이 있었나 싶어서. 그제야 은서는 모든 게 조금 또렷해졌습니다. 제주도는 도망이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멈춰 선 자리였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떠나서 놀랐지. 미안하다. 근데 엄마는 후회 안 해. 그 말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의 방향을 정한 사람이 담담하게 내놓는 사실 같았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거실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들었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조금 붉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는 자리에서만큼은 엄마가 부엌에 먼저 서지 않게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 은서는 두부와 애호박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민우는 된장통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지는 고추를 고르며 엄마가 늘 너무 굵은 건 맵다고 말하던 걸 떠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모였습니다. 레시피를 켜놓고 재료를 씻고 칼질을 하고 불을 맞추는 동작들이 이상하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실수할까? 바가 아니라 그동안 엄마가 이런 동작을 얼마나 조용히 반복해 왔는지 이제야 알아서였습니다. 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부엌에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늘 집에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만들지 않아도 집에서 나는 냄새가 처음이었으니까요. 맛을 봤습니다. 짠 듯했고 어딘가 빠진 듯했지만 그래도 숟가락을 놓기 싫은 맛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맛보다 마음이 남는 냄비였습니다. 식탁 위에 밥을 올리고 김치를 꺼내고 나물도 한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진짜 같았습니다. 은서가 식탁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린 첫 밥상이에요. 민우는 대답 대신 상 위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셋은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는 저녁. 이번엔 엄마가 해놓은 밥상이 아니라 엄마에게 내어놓을 밥상이었으니까요. 내일 집은 다시 따뜻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은 예전의 따뜻함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온기를 만들던 집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금씩 불을 지키는 집으로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엄마는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제주도의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쉬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짐을 챙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낭 하나에 옷 몇 벌, 세면도구 처음 올 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바다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렌터카에 올라 시동을 걸고 아침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해변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고 파도만 제 몫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그 반복되는 소리가 괜히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바위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아주 평범한 김밥이었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해주는 마지막 아침. 밥인의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전 컵라면을 먹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낯설었고 그래서 더 선명했던 기분이었습니다. 김밥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맛이었을 겁니다. 다만 달랐던 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부엌에 서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며 예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엄마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기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엄마로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휴대폰을 꺼내 비행기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비행기 공항까지 갈 시간을 계산해 보니 아직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커피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쓴맛 뒤로 향이 남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 웃고 떠들고 사진을 찍으며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챙기며 살아왔지만 자기 시간을 돌아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행복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것을요.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렌터카에 올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초록빛 들판, 멀리 보이는 바다, 넓게 열린 하늘 다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와봤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반납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켜니 은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타셨어요? 조심히 오세요. 저녁 준비해 둘게요. 엄마는 짧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곧 출발해. 저녁 기대할게. 저녁을 아이들이 준비한다는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뭘 만들지, 맛은 어떨지 잠깐 떠올렸지만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과 함께 제주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섬은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안녕. 제주도 고마워. 짧은 여행이었지만 엄마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봤고, 처음으로 자기에게 밥을 차려줬고,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갑니다. 다시 엄마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의 엄마는 아닙니다. 자기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고 햇빛이 기내로 스며들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잠시 후 비행기는 착륙했고 김포공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집 주소를 말하자 택시는 익숙한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복잡하고 바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엄마의 집이고 가족이 기다리는 곳이니까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 요금을 내리고 내렸습니다. 배낭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조용한 집에 말이 울렸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거실은 조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쿠션이 비뚤어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풍경을 보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람 사는 집 같았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가 배낭을 내려놓고 침대에 잠시 앉았습니다. 눕고 싶었지만 조금만 참기로 했습니다. 곧 아이들과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와는 달랐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변화가 엄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이어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은서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 민우와 수진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엄마의 말에 은서가 먼저 다가와 안겼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품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많이 걱정했지? 네, 조금요. 그래도 엄마가 잘 쉬셨으면 됐어요. 민우도 한 발 다가섰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은 아니고 조금 쉬다 온 거야. 말과 함께 웃음이 번졌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라 여행 내내 마음에 남아있던 여유가 묻어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준비했어요. 엄마는 좀 쉬세요. 은서가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수진도 자연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민우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제주도는 어떠셨어요? 좋았어. 바다도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혼자서요? 응, 혼자. 민우의 얼굴에 잠깐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저희가 너무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엄마는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알게 된 게 하나 있어. 엄마도 가끔은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이면 충분해.
그때 부엌 쪽에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였습니다. 엄마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만들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은서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은서와 수진이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김치와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식탁 위는 온기로 가득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엄마는 식탁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찌개는 조금 진해 보였고 밥은 약간 질어 보였으며 나물은 간이 셀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먼저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잘 먹을게. 수저를 들어 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짜긴 했지만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은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응, 충분히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혼자 부엌에 서 있지 않았고 누가 설거지를 할지도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수진과 민우가 부엌으로 향했고 엄마와 은서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어땠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쓴 시간이었어. 그게 좋더라. 다음에는 우리도 같이 가요. 그래도 괜찮을까? 당연하죠. 가족 여행이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다. 근데 가끔은 엄마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 알겠어요. 그땐 그냥 다녀오세요. 정말 괜찮겠니? 내 엄마도 쉴 권리 있으니까요. 엄마는 은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고맙다, 이해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민우와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그래, 고맙다.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제주도의 침대도 좋았지만 역시 집 침대는 달랐습니다.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혼자에서 다시 가족으로, 여행에서 일상으로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상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와 은서, 수진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제자리를 찾은 사람처럼요.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의 아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부엌에 서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은서가 전을 부쳤고 수지는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식탁을 정리하며 상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는 부엌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툴고 느렸지만 부엌 안은 묘하게 분주했고 웃음도 잦았습니다. 저는 몇 번 타기도 했고 나물가는 조금 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보면 된다는 듯 서로 웃으며 손을 보탰습니다. 차례상은 예전보다 많이 간소해졌습니다. 가지수도 줄었고 전처럼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마음은 오히려 더 가득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은 예전 엄마 손맛과는 달랐지만 그 차이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식탁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설거지를 했고 누군가는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웃음소리. 예전 같았으면 엄마 혼자 감당했을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서의 전화였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짧은 안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제주도 바닷가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바라보던 그때는 불안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 건지 가족들이 이해해 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 선택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 시간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요. 엄마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음식들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마저 엄마 몫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도 되겠네. 혼잣말처럼 흘린 말이었지만 그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일상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의 밥상에는 엄마의 자리도 함께 놓여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잠시라도 마음을 쉬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흔적 남겨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조용한 복이 되어 찾아가길 바랍니다.